자, 맨 처음에 이제 우리 1단원에서 했었던 게 바로 이산 확률 분포라고 했었고,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연속 확률 분포. 이 둘의 차이점은 이제 변수의 연속성의 차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지. 그러니까 변수가 하나하나 이제 좀 독립적인 개체로서 x가 1일 때, 2일 때, 3일 때 이런 식으로 이산수학이라는 거에서 이제 그 하는 파트처럼 그래서 변수의 하나하나에 이제 1 다음의 숫자가 2이고 2 다음의 숫자가 3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분리를 할 수 있는 개념이 그 변수의 형태를 갖는 분포를 이산 확률 분포라고 한다. 연속 확률 분포는 연속적이야, 변수가.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 첫 번째 표로 나타내지를 못해. 그래서 얘는 보통 이제 그래프로 나타내는 거야. 연속적인 형태의 그래프로 표현을 한다. 이게 이제 가장 결정적인 차이다라고 봐주면 될 것 같아. 그리고 이산 확률 분포에서는 우리가 대표적인 분포라고 해서 이제 이항 분포 B. 근데 반면에 연속 확률 분포에서는 이제 하나의 대표적인 중요한 분포 있지. 바로 N, 정규 분포라고 나타내는 애가 있다. 네, 이제 비중으로 보자면 사실 정규 분포는 옛날에 과거에는 통계 파트에서 거의 뭐 문제가 이만큼이면 그 중에 정규 분포가 거의 이만큼을 차지한다 할 정도로 대부분 비중이 되게 많이 높았던 문제야. 근데 뭐 이제 수학이라는 분야가 항상 그렇듯이 과거에는 이 문제가 되게 어려운 문제였는데 그게 계속 쌓이고 하다 보면 너무나 그 문제가 이제 유명해져 버리다 보면 학생들의 수준이 좀 갈수록 높아지는 게 좀 있긴 있지. 그래서 문제가 가면 갈수록 좀 어려워지고 또 약간 다른 분야로 분산이 된다거나 또 이제 추정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이 문제가 더 비율이 많이 높아진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씩 늘어나는 파트들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 연소확률 분포, 방금의 차이에서 가장 얘기했었던 것처럼 일단 이산확률 분포하고 연소확률 분포의 차이는 변수의 연속성의 차이다. 그러면 연소확률 분포에서는 우리가 그 과거에 했었던 행동들하고 차이점이 무엇인지 일단 변수는 어떤 것들이 적합하냐라고 얘기하면 여기서 변수 x는 주로 시간 뭐 또는 길이 뭐 무게 약간 이런 것들처럼 시간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뭐 1시간일 때 2시간일 때 뭐 예를 들면은 그때 내가 예를 들었었나? 버스를 기다리는 시간이다. 배차 간격이 40분짜리인 버스다. 그러면 버스를 기다리는 시간을 확률 변수 x라고 할 때라고 얘기를 하면 얘는 버스를 기다리는 시간이 딱 뭐 1분이다, 2분이다, 3분이다 이런 게 아니잖아. 1분과 2분 사이에 언제든지 도착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가능성이 다 존재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가능성을 모든 시간에 대해서 공평하게, 동등하게 갖는 하나의 함수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 두 번째 차이점은 이산확률 분포에서는 일단 우리가 확률 질량 함수다라는 형태로서 이제 그것으로 이제 기반으로 해서 변수 x가 어떤 특정 값을 가질 확률을 지정을 했었다면 함수의 형태이긴 하지. 여기서는 확률 질량 함수. 용어상에 살짝의 차이가 좀 존재한다라고 생각하면 돼. 질량 함수. 여기서는 확률 밀도 함수라는 개념을 쓴다. 확률 밀도 함수. 근데 뭐 이 용어가 막 엄청나게 중요하다 약간 이런 느낌이라기보다는 그냥 살짝 구분 정도만 되면 되는데 뭐 구체적으로 몰라도 확률 질량 함수 그때도 얘기했듯이 비중이 그렇게 아주 높은 파트는 아니라고 했었거든. 해석만 되면 돼. 확률 밀도 함수도 비슷해. 보통 확률 밀도 함수가 뭐라고 주어진다. 그러면 그것으로서 이제 해석을 하는데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봐주면 돼. 그러면 이 확률 밀도 함수가 나타내는 건 뭐냐? 말 그대로 fx를 주어지는 거야. 근데 단 함수를 주어지되 대신에 변수 x가 갖는 범위 내에서의 함수를 지정해서 이제 우리한테 표현을 해준다. 뭐 변수가 아까처럼 버스를 기다리는 시간이다. 그럼 0분부터 40분까지의 어떤 함수인지 이것을 이제 지정하는 함수의 형태들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러면 또 차이점을 얘기할까? 이산확률 분포에서는 우리가 이제 확률 질량 함수를 기반으로 표를 작성하고 거기에서 이제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를 찾는 방법들, 변수 x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 다 구했었던 형태들이야. 이걸 한번 식으로 좀 간단하게 한번 살짝만 나타내 볼까? 수원하고 좀 연관되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는 내가 굳이 표현을 안 했고 그것을 책에서도 보통은 이제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경우도 있긴 있지만 그거는 좀 약간 이제 뒤에 뭐랄까 참고 이런 식으로 보통 많이 나타내는 편인데 여기서 그 확률 분포 표에서 여기 있는 변수 하나하나의 값들을 우리가 x1, x2, x3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내고 일반화시켜서 xi라고 표현을 해볼게.
그리고 그때의 확률 값을 P1, P2, P3 이것도 일반화시켜서 PI다 라고 표현을 한다면 평균은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했었냐면 여기는 이 하나하나의 값들을 다 곱해라. 그리고 나서 그걸 몽땅 다 더해라. 그것을 보통 XI와 PI를 곱하고 여기다가 첫 번째 거부터 해서 우리가 마지막 n번째 거까지 XN, PN까지 바로 여기다 시그마를 표현을 해. i는 처음 거부터 시작해서 n번째 거까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시그마가 원래 이제 합의 기호니까 야 여기 i에다가 1부터 대입해서 n까지 대입해라. 그거 곱한 것들 싹 다 더해라 라고 표현할 수 있는 식이겠지. 그럼 분산은 제곱의 평균이니까 여기는 이 하나하나의 변수값들을 제곱한 xi를 제곱하고 거기다가 pi를 곱하면 그리고 다 더하면 시작부터 끝까지 이게 바로 제곱의 평균을 의미하는 표현식이야. 그리고 거기다가 아까 표현했던 평균 값의 전체의 제곱을 뺀다. 뭐 이거야 뭐 그냥 분산에다가 루트 취한다. 자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 앤데 참고로 연속 확률 분포에서는 이제 안 해. 왜 안 하냐면 이거는 빠진 내용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 왜 빠졌냐면 이거 표현할 때는 이제 참고로 이거 합의기호 시그마가 어원이 이제 썸이잖아. SUM. 요거의 S를 따와서 그 그리스 문자에서 알파벳을 찾은 게 바로 S에 대응되는 애가 시그마야. 대문자로 표현한 기호야. 근데 이걸 같은 어원으로 하는 합의기호가 하나가 더 있다. 합의기호 시그마 또 하나가 합의기호 바로 인티그럴 정적분. 적분기호. 이것도 바로 같은 어원으로 표현하는 애야. 이것도 근데 이것도 합의기호야. A에서 B까지 fx와 뭐 어떤 이제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는 A이긴 하지만 A에서 B까지의 정적분 다 더해라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의미란 말이야. 그래서 원래 이거는 지금 얘기하는 건 참고로 얘기하는 거다. 자 여기서도 만약에 변수 x의 평균을 구하라 할 수 있어. 근데 지금 여기서는 교과정상에서 다 빠진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얘는 여기서 변수 x의 역할 갖는 거 있지. x하고 그때 확률이라고 했었잖아. 여기서는 그걸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x에다가 바로 이 fx를 곱하고 그것을 바로 이 시작값부터 끝값까지를 다 더한다. 이게 바로 평균을 원래 표현할 수 있는 식이야. 그러니까 정적분 하면 이게 평균이 나온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 인티그럴의 역할이 바로 이 시그마의 역할을 대변한 애라고 보면 되고 여기서 변수 하나하나의 값들을 여기서는 x로 취한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확률값 대신에 바로 여기서는 확률 밀도함수인 fx를 곱한 거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리고 분산을 표현을 해야 된다. 피스테 표현은 변수가 갖는 범위 처음부터 끝까지 내에서 변수를 제곱한 것과 확률 밀도함수 fx를 곱하고 제곱의 평균 거기다가 평균 구한 거에 제곱을 뺀다. 네, 이게 바로 분산이다. 그리고 표준 변자 역시 같은 방법으로 진행을 한다. 근데 이 내용에 대한 거는 지금은 없는 내용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래서 많이 이제 부담이 좀 약간 이런 거 정적분하고 하려면 되게 귀찮은 것들도 되게 많이 있거든 원래. 자 그럼 확률 밀도 함수는 뭔데 어떻게 뭐 그래서 그래프 어떻게 이제 베이스가 작성이 되는데 라고 얘기를 한다면 약간의 느낌을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되냐면 그냥 x축하고 변수가 갖는 축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 여기다가 y축을 잡아서 여기다 이제 확률 밀도 함수 fx를 표현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거든. 근데 지난번에 그 차이점 중에 하나를 또 미리 얘기를 했었던 것이 뭐였냐면 아까 위에 거 같은 경우에서는 변수 x가 갖는 범위가 뭐 1에서부터 3까지다. 그럼 얘는 그냥 변수가 x가 갖는 게 뭐 자연수 단위라고 한다면 1일 때, 2일 때, 3일 때의 확률을 다 더하면 된다고 했었잖아. p 변수 x가 1일 때, 그 다음에 더하기 변수 x가 2일 때, 변수 x가 3일 때. 근데 여기서는 사실 어떤 특정 순간의 확률이다라는 것을 표현할 수는 없어. 이게 연속적인 변수의 개념이기 때문에 변수가 딱 x가 얼마일 때의 확률은 얼마야? 약간 이런 식의 개념 같은 건 없고 전부 다 범위에 대한 확률을 묻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예를 들어서 현재 여기서 확률 밀도 함수 y는 fx가 이런 식의 그림으로 나왔고 변수 x가 갖는 시작값이 여기이고 그냥 뭐 예를 든 거니까 이걸로 x가 갖는 값이 끝값이 이 값이라고 한번 해보자. 그럼 첫 번째 여기서 우리 그 확률의 총합이 1이라는 거 있지. 여기 합계가 1이잖아. 여기서 그 확률의 총합 개념을 어디로 지정을 하면 되냐면 이 면적을 계산하는 거야. 이게 바로 확률의 총합이야.
그러면 아까 문제처럼 야 그럼 변수 x가 갖는 값이 a부터 b까지일 확률을 요구를 한다 라고 한다면 얘처럼 하나하나 따로따로일 확률을 더한다 이 개념이 아니라 얘는 x가 a일 때부터 시작해서 x가 b일 때까지의 요 부분의 넓이를 계산한다. 이게 바로 확률값이야. 근데 원래 이런 곡선 부분에서 이런 넓이를 찾는 데 쓰는 게 또 바로 이 정적분 개념이거든 사실. 근데 그래서 이런 문제 같은 건 당연히 스타일상으로는 안 나오고 우리가 구할 수 있는 범위의 것만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예를 들면 확률 밀도 함수를 직선으로 주어졌다고 쳐보자. 이렇게 y는 ax 더하기 b로. 야, 그 상태에서 그럼 여기 x가 알파일 때부터 x가 베타까지 사이의 범위로 나올 확률을 구하여라. 이렇게 될 확률, 이거 대문자 x. 네, 이렇게 나올 확률을 구하여라 라고 했다면 그럼 여기 이 면적을 구하면 되는 게 바로 확률의 총합이거든. 그러면 여기선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하는 정도로 해석을 하면 되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이 정도의 문제는 해결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면 되겠지. 굳이 이런 곡선 아랫부분의 넓이 같은 걸 구해서 정복적분을 이용하도록 하는 문제 타입은 전부 다 지금은 없는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 내용이 다야. 그래서 사실 확률, 연속 확률 분포에서 이 정규 분포를 하기 전의 단계의 내용은 오히려 이산확률 분포보다는 더 단순화된 느낌이 오히려 있다. 그리고 내용도 실제로 짧고. 그거에 대한 거 한번 빠진 내용이 있는지 한번 보면서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자. 102쪽에 대한 내용 한번 볼까? 자, 1번 연속 확률 변수에 대한 거 어떤 범위에 속하는 모든 실수의 값을 갖는 확률 변수. 그러니까 변수 x가 범위 안에 있는 모든 실수, 그것을 다 범위로서 취할 수 있는 그런 변수를 우리는 연속 확률 변수라고 한다. 거기 참고, 물품의 개수나 주사위에 특정한 눈이 나오는 횟수, 이런 거 같이 셀 수 있다? 그럼 그건 이산확률 변수로 일반적으로 취급을 한다. 길이나 시간, 무게, 이런 거와 같이 어떤 범위에 속하는 연속적인 실수의 값을 변수로 갖는 것을 우리는 연속 확률 변수라고 한다. 그 밑에 확률 밀도 함수, 확률 밀도 함수는 변수 x가 알파에서 베타까지 해서 모든 실수의 값을 가지는 연속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알파에서 베타까지의 정의된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면 이것을 우리는 확률 밀도 함수라고 정의를 한다. 거기 1번의 조건. 확률값이라고 생각하면 편해. 확률인데 당연히 x축보다 위에 있어야 된다. fx는 주어진 구간 내에서는 무조건 0보다는 당연히 이상의 값을 가져야 된다. 얘가 음수로 떨어졌다는 건 그 가능성이 음의 값으로 정의가 된다는 거니까 말이 안 된다는 거야. 거기 1번에 fx는 0보다 이상이어야 된다. 반드시 갖춰야 되는 조건 하나. 아마 두 번째가 이걸걸. 아까 얘기한 이 아래 면적. 변수가 정의되어 있는 범위가 있다면 이 범위 안에서 이 아랫부분의 면적은 당연히 계산하면 1이 나와야 된다. 그 조건이 거기 2번에 있는 내용이지. 함수 fx의 그래프와 x축과 그리고 시작값 범위 그리고 끝값 범위로 잘라냈을 때 그 사이 부분에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는 무조건 1이 나와야만 한다. 확률의 총합 개념이니까.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어떤 특정 범위에서의 확률값을 필요로 한다면 그때는 바로 이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일부분을 취해서 우리가 넓이를 구하면 된다라는 내용까지에 대한 것. 네, 그게 바로 확률 밀도 함수의 자격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애들이야. 아, 네, 거기 그 y축 자리에다가 들어온 거 하나 거기 보면 이거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는데 그 대응 관계를 한번 좀 얘기를 해본다면 우리 도수분포표 저번에도 한번 얘기를 했었던 건데 도수분포표 어떤 사람들의 뭐를 조사를 했다. 뭘 조사했다고 할까? 뭐 키를 조사했다고 한번 해보자. 그럼 키를 조사했더니 키가 140부터 150 사이인 사람이 이거 이상 미만 뭐라고 할까? 한 15명이 있고 일단 150 이상 160 미만이 뭐 23명이 있고 그다음 160 이상 170 미만이 11명이 있고 170 이상 180 미만이 5명이 있다. 뭐 180에서 190 사람인 나처럼 하는 사람도 있겠지. 일단 이거 나야. 이거 얼마냐? 34 20 그러면 54 에다가 1 더하니까 55명이네.
5명만 어디서 줄이자. 15수로 할게. 18로 하자. 그럼 총 합계 50. 그러면 예전에 이걸 가지고 이제 이게 여기서 이제 계급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리고 이것을 도수라고 표현을 한다. 단위는 명, 그리고 계급의 단위는 센티미터가 되겠다. 키를 조사를 한 거니까. 그럼 여기다 하나만 한 칸을 더 표시하면 여기 이제 상대도수라는 개념이 있었지. 그리고 이 상대도수가 바로 비율적인 부분, 바로 전체 중에서 여기를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만큼이나 되는가를 나타낸 수치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 이산확률 분포에서도 확률값을 담당을 할 수 있다라고 했었어. 자, 전체 총 학생 수 50명인데 그 중에서 한 명이면 여기는 50분의 1, 100분의 2니까 뭐 0.02. 그리고 여기는 50분의 5, 그냥 쓸게. 50분의 11, 여기는 50분의 18, 그 다음에 50분의 15. 그럼 이 상대도수를 가지고도 우리가 그래프를 표현을 할 수 있었던 게, 상대도수를 가지고 뭐 히스토그램 같은 거를 그린다라고 한번 표현을 해보자. 그럼 여기다가 총 요거 값 얼마라고 해야 돼? 이거 0.02. 그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세워서 여기다가 50분의 5. 그 다음 더 많으니까 여기는 이렇게 세우고, 그 다음 더 거꾸로 했다, 씨. 이게 140부터 150이잖아. 이게 이건데. 다시. 이 Y값은 그냥 안 쓸게. 귀찮으니까. 15명, 그 다음에 18명, 그 다음에 11명, 그 다음 5명, 그 다음 여기 1명. 160부터 170, 그 다음 170에서 180, 180에서 190. 이렇게까지 표현을 한 거였었어. 근데 이거를 이제 히스토그램이라고 하고, 이거를 이제 그냥 도수에 대한 것으로 히스토그램을 나타낼 수도 있지만, 이거를 이제 상대도수를 Y축 값으로, Y값으로 정해서 이렇게 히스토그램으로 나타낼 수도 있었는데, 문제는 지금 현재 여기서도 이것들의 가운데점 하나하나를 찍어서 이렇게 그림으로 연결을 해서 표현한 이 빨간색 그림을 우리는 도수분포 다각형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거든. 근데 어쨌든 이것 자체도 어떤 하나의 그래프의 성질을 갖고 있는 애잖아. 근데 아직은 좀 연속적이라고 보기는 힘들겠지, 일단. 근데 만약에 현재 여기서 이 계급의 크기 같은 거 있잖아. 이것들을 좀 적절하게 간격을 굉장히 좁게 조절을 했다고 쳐보자. 그럼 현재 이 사각형에서 이 가로의 길이가 하나하나가 되게 얇은 직사각형이 되는 거잖아. 그러면 이 변수를 더 잘게 쪼개서 얘를 더 잘게 이렇게 쪼개서 만약에 이 막대 그래프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면, 그러면 이 점들을 매끄럽게 이렇게 다 연결해서 하나하나 도수분포 다각형 형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해도 아까보다는 훨씬 더 변화가 자잘하게 일어나는 형태의 곡선의, 그러니까 직선의 형태들의 합으로 표현이 되긴 할 거 아니야. 근데 이것을 굉장히 무수히 많이 더 잘게 쪼개는 과정을 반복한다면 이것을 우리는 하나의 약간 이렇게 곡선의 형태처럼 비슷하게도 볼 수가 있을 거라고 할 수가 있겠지. 약간 이것이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확률 밀도 함수하고 똑같은 개념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래서 여기서 얻어지는 이때의 뭐 Y좌표 있잖아. 거기 보면 여기 계급의 크기분의 여기 상대도수다 이런 식으로 Y축에 표현이 돼 있는 거 볼 거야. 그 오른쪽 페이지인가? 103쪽에 거기 보면 Y축에 거기 계급의 크기분의 상대도수다 이렇게 표현이 돼 있는데, 이걸 Y값을 이렇게 설정하는 것은 특별하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그냥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우리가 익히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크게 관심을 여기다 둘 필요는 없는 게, Y좌표를 이렇게 해야지만 이 아랫부분의 면적이 아까 확률의 총합 개념인 1이라고 했었잖아. 그거를 맞출 수 있게 하기 위한 Y좌표의 설정이다 정도로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요의 Y축의 개념이 무엇이다. 그냥 그것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이게 높이 올라갔다. 그럼 이 부분이 일어날 확률이 그래도 많이 높고, 그 다음 얘가 Y가 낮다. 그러면 이 부분이 일어날 확률은 생각보다 좀 낮은 편이다. 그런 정도로만 이해를 충분히 해줄 수 있으면 된다는 얘기야. 원래 확률 밀도 함수의 뜻도 확률이 어느 부분의 변수 부분에 좀 많이 밀집이 되어 있는가, 그 밀도를 보는 함수다라는 뜻으로서 해석을 해줄 수 있는 애야. 자, 거기 예제 있는 거 한번 좀 볼까요? 간단하게 1번 딱 하나밖에 없지. 네, 연속 확률 분포에서 앞부분의 문제들은 다 저것처럼 직선의 모양으로서 나오는 형태의 문제들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 자, 예제 1번. 예제가 어디 있어?
자, 연소 확률 변수가 있습니다. fx가 있습니다. 근데 얘는 ax다. 자, 변수가 갖는 범위는 0에서부터 2 사이입니다. 다음을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다. 자, 일단 이게 확률 밀도 함수라고 주어져 있고 여기 가로 열고 주어진 이것이 바로 변수가 갖는 시작부터 끝까지의 범위를 주어진 상태야. 그럼 일단 첫 번째 좌표 평면의 x축 범위는 0에서부터 2까지. 근데 일단 현재 이 직선의 형태 1차 함수이고 특징은 원점을 지나는 애란 말이야. 그러면 원점을 지나는데 여기다 직선을 이렇게 기울기가 음수가 되도록 그린다? 그러면 주어진 범위 내에서의 확률값이 음수란 얘기니까 말 안 돼. 위로 올라가야 돼. 그러면 이때의 이 점의 좌표는 x가 2일 때 y값 2의 2다 라는 것으로 설정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첫 번째 바로 이 a 값을 어떻게 구할 것이냐, 바로 넓이를 표현을 하자. 이 넓이가 바로 1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삼각형 밑변의 길이 2, 높이는 2a 나누기 2 해서 이것이 1이 되도록 하는 a를 찾으면 a는 2분의 1이다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다. 네, 그래서 얘는 2분의 1x야. a는 2분의 1. 보통 항상 확률의 총합을 가지고 이런 식의 질문을 먼저 하고, 그리고 두 번째 2번에 있는 게, 야 그러면 x가 0에서부터 1 사이일 확률은 어떻게 돼? 라고 이제 묻는다. 그러면 x가 0일 때부터 1까지 잘라내. x가 0부터 1일 때까지. 그러면 지금 이 삼각형의 넓이를 찾으면 이것이 바로 그 답이다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지. 자, 넓이 구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은 있지만 그냥 구체적으로 밑변의 길이하고 높이 찾아도 되고, 보통 이거 구할 때 생각보다 의외로 닮음이 좀 쓸모가 있다.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 닮음이야. 네, AA 닮음. 그리고 한 변의 길이 비는 1대 2. 그러면 두 삼각형의 넓이 비는 1대 4. 닮은 비가 1대 2면 넓이 비는 그걸 제곱한 비니까. 그 말은 바로 이 빨간색 삼각형의 넓이가 이 큰 삼각형에 비해서 넓이가 4분의 1배만큼을 차지를 해야 된다는 건데, 아까 이 큰 삼각형의 넓이가 원래 1짜리였잖아, 요거가. 그러면 여기는 당연히 그거의 4분의 1배인 4분의 1이 나올 수밖에 없겠다. 요것이 4분의 1이구나. 이렇게 판단하는데 닮음을 의외로 좀 쓰면 도움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야. 네, 아니면 뭐 밑변 높이 찾아도 되고. 네, 요게 바로 그거고, 거기 오른쪽 페이지에 105쪽 있잖아. 플러스 특강 하고서 거기 나와 있는 내용에 거기 바로 이제 정적 분기구가 나와 있잖아. fx는 0보다 이상이어야 된다. 박스 안에. 그리고 인티그럴 알파에서 베타까지 fx는 1이다. 바로 곡선이 있다. 알파가 변수의 시작범위고 끝값이 베타라고 할 때 이 면적은 1인 것을 바로 이번에 정적분을 이용해서도 표현을 한다라는 거에 대한 참고 상황이야. 그거는. 네. 근데 이 과정은 어차피 안 한다. 자, 이제 정규 분포로 들어갈까요? 네. 후덜덜덜덜. 정규 분포. 깨끗하게 지워야 돼. 정규 분포를 대하는 자세는 경건해야 돼, 항상. 정규 분포까지 30분 남았잖아. 혹시 그 뒤에 이항 분포와 정규 분포 사이의 관계가 거기까지가 연속 확률 분포의 내용이야. 그래서 거기까지는 해야 되는데 좀 바빠. 일단 해야지. 그래도. 네. 그러니까 집중해야지. 끊을까?